많은 생각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제 트램 공사 착공이 있었잖아요. 1년 됐죠, 벌써. 그래서 이제 본선 지선 14개 공구로 나누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14개 전체가 계약은 완료가 됐고, 그 중에 6개 공구는 지금 현재 교통 통제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축 차량기기도 이제 내일 모레 24일 날 개차를 하면 트램 관련된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다 계약이 완료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차단회를 갖게 된 거는 저희 12공구가 가장 연장도 길고 한 4.2k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서대전 6교 지하화 공사, 그 다음에 태미곡의 지하화 공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교통 처리를 어떻게 할까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설명드리고 시민들과 저희 시정을 연결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을 잘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PPT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2공구는 4.678km고 길이가, 그 다음에 서대전 지하차도, 그 다음에 태미곡의 지하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건설 사업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유흥교고요, 여기가 공은교고, 여기가 이제 전체 사업 구간이고, 중요한 사업 구간이 여기가 혼연선 횡단하고 있는 서대전 6교 구간, 그 다음에 여기가 태미곡의 구간입니다. 먼저 서대전 6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구간은 698.8m, 그러니까 699m 정도 되고, 여기에 서대전 정거장이 지하에 정거장, 유일한 정거장이 하나 있는데 서대전 정거장이 지하에 건설되게 됩니다. 공사는 방법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다음 주 월요일이죠. 12월 29일부터 전체 8개 차로 중에 6개 차로는 운영을 하고 2개 차로 정도는 가시설을 하기 위한 교통 통제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공은 내년 1월까지 준비를 하고 11월까지 복공을 설치하면 그 공사 기간 동안에는 6차로로 운영을 하고, 그 복공 작업이 끝나면은 8차로, 대부분의 도로는 8차로로, 그리고 일부 이제 토공 작업에서 도로 운반하거나 하기 위한 것들은 6차로로 운영되는 구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가 다 완료되고 공사가 끝나면은 8개 차로 중에 6개 차로는 차가, 그 다음에 2개 차로는 트램이 이용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선 공사를 이제 12월 29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종지할 구간은 여기 세일백화점, 콩플러스 문화점 이쪽 구간에서 공사를 우선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기 공사가 완료됐으니까 진행되는 것과 병행해서 지금 말씀드린 서대전 역을 지나가는 호남선 이쪽 구간에도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보상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대전 6교 이제 철거를 하게 되면 차량 통행이 이제 많은 혼잡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6교를 철거하기 전에 좌우측에 2개의 박스를 먼저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 박스를 선 시공하게 되면 2개의 차로가 생기고 하나의 보행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성되면은 여기로 임시 차량들이 이용하고 보행자가 이동하면, 그 다음에 중앙 부분에 있는 서대전 6교를 철거하고 그 지하 부분은 비개차 구간으로 또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소폭으로 최소폭으로 차량이 이동을 했는데, 그것을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넓히고 보행자도 넓히고 가운데 트램이 지나가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게 다 완성이 되면 가운데 2개 차로는 트램, 양쪽 3개 차로는 차도가, 그 다음에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계별로 시공을 해서 최대한 차량이나 통행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적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만약에 위에서 보면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기계차 부분이고 여기는 한국철도공단에서 위탁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나머지 것들과 기존 도로와 연결하는 이 도로들을 만들 예정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중앙 부분에 있는 여기를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을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대전역 정거장 지하에 건설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서대전역 지하에 건설될 정거장이고, 지금 현재 출입구는 3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BMK 예식장이 있고 이쪽에 문화 2구역 그쪽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출입구가 지금 3개인데 하나 더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좀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세계고개 지하 구간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1101m입니다. 1.1km 정도 되고, 여기가 충대병원 내거리고, 이쪽이 하나생명 볼파크고, 여기가 공원 오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형이 이렇게 S자로 굽이져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깊게 저희가 작업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서 개착하고 복공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년 1월 10일부터 문 통째하고 소금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여기 충대병원 내거리하고 동문산 공원 오거리 이 사이 구간이 2개를 저희가 소금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할 예정이고, 요거 진행을 하고 양쪽에 대착 부분을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복공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복공 진행 순서 말씀드리면 현재 6차로 또는 7차로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좌우에 2개 차로씩 4개 차로를 유지하면서 복공 가시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가시도를 단통 먼저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차량 내중에서 2개 차로 왼쪽, 그 다음에 하나 차로는 반대로 가는 차로,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복공을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 복공이 끝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 또는 7개 차로 중에서 4개 차로로 운행을 하고, 그 지하에서는 구조물을 만드는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여기에 이제 트레인이 지나갈 수 있는 2개 차로가 만드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대문교 같은 데는 8개 차로가 6개 차로로, 그 다음에 태민고개 같은 경우는 6개 차로가 이제 4개 차로로 한시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통 혼잡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하기로는 여기가 태평 지하차도인데, 태평 지하차도를 우회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작년 3월달에 저희들이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5km, 20km 미만으로 이제 전체적인 어떤 통행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은 남부 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한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안, 이런 방법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다. 이제 교통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유동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일단 지금까지 계속 이제 교통에 대한 염려, 통행에 대한 공사 기간 중에 그런 염려들이 많으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구조물 있는 구간에서 상시적으로 교통을 좀 운행을 시켜야 되고, 또 호남선 철도를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도의 안전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또 이제 시공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교통 통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기술 제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해서 기술 제한을 했고요. 주요 기술 제한 중에는 이제 공사기간 단축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이번 설계를 했을 때는 42개월이 걸렸었는데
기술 제한하면서 6개월 단축해서 36개월로 공사기간 6개월 단축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첫 페이지 좀 잠깐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정거장 출입구가 3개가 있는데요. 당초에 설계한 부분에서는 2개 라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제한하면서 이쪽 서대전역의 어떤 환승 편의를 위해서 출구를 하나 더 기술 제한하면서 추가로 하나 더 설치했고, 또 태미고개의 지하차도 부분이 완전 밀폐된 벽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를 만약에 났을 때 어떤 대피의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가운데 벽체를 좀 분할해서 시공하는 그런 제한, 여러 가지 제한에서 전체적으로 공기 단축이 6개월 됐고 총 비용 절감이 한 63억 정도, 그게 이제 기술 제한을 통해서 저희가 이뤄낸 사항입니다. 그 정도 답변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지하육교 지하와 그 지하는 철거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겠지만 고민점 좀 해주고 싶고요. 지하 어디 부분을 철거하냐면 서대전육교 철거하지 않는 부분. 철거하지 않게. 지금 그래서 지금 나중에 철거를 하시잖아요. 예. 철거하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꼭 가운데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걸 좀 벗어나서 그거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이글스가 인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간에 태미고개 같은 경우는 엄청 막힐텐데 교통 대책이 좀 여기는 좀 심각하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대책은 좀 먼저 서대전육교가 1970년도에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년 넘었죠. 그래서 실제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상당 기간 노후 구조물 이라서 저희가 뭐 트램으로 넘어갈 수는 없었고요. 경사도 안 맞고 기본적으로 그 내부 공간이 오래되고 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갈 수는 없고요. 트램은 지하로 가는 건데 처음에, 그리고 이 서대전육교 지하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하를 하자고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이 계획이 좀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의 노후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주변 공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트램은 원래 이 밑으로만 일단 트램이 지하로만 가는 거예요. 이쪽 트램만 가면. 근데 저희가 어차피 육교도 개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같이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육교만 철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철거까지 하게 되면은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하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거기가 지금도 길이 많이 막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우리가 진행하니까 길 막히는 부추가 그냥 시민들이 감내하세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가 이제 정책을에다가 다른 쪽 외부 쪽도 다 막혀야 될 길이 많이 많고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말씀대로 이게 지금 시점에 같이 병행해서 사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사고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쉽게 해서 호남선이 지금 상부에서 운행이 되고 있어요. 육교 이 사이에. 그리고 육교가 있습니다. 트램이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트램 기존 육교와 트램 사이에 지하차도로 건너간다는 건 되게 위험성이 많죠. 밑에는 트램 구조물이 있고 또 공간적 한계도 있고 그래서 동시에 하는 것이 오히려 공사기간 추후에도 어차피 이 육교는 나중에라도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 별도로 하고 트램 별도로 하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대전시민은 두 번의 그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교통 통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페이북에는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6차로 중에 4차로는 그래도 유지를 해주자. 저희가 서비스 주를 좀 검토를 해보면 2단계 정도는 좀 악화가 된다. 그래서 최소 서비스 주를 현재보다는 악화가 되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완전 극심한 정책의 현장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1차 부착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공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강구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대문육교나 태미고개나 거기는 상습정책 구역인데 어떻게 교통대책 뭐 이런 뾰족한 그 교통대책 없이 사업을 장기간 진행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교통대책을 좀 성의껏 성의 있어 보이게 시민들이 보기에 고민을 했구나 하는 정도의 수준이 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서대문육교를 지하에다가 먼저 두 개 차로를 먼저 건설하고 최소한의 그래도 교통을 통행을 시키고 전면 통제 예전에 홍도육교 같은 경우는 전면 통제 있었죠. 그래서 좌우에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통제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이 구간의 교통량이 너무 많고 또 최소한의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께서 불편하지만 그래도 좀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한도 내에서 하자 해서 저희가 미리 지하에다가 두 개 차로씩 지하를 먼저 건설하고 나중에 육교를 철거하는 거니까 지금 육교가 3차로거든요. 그러면 3차로씩 통해서 2차로로 통행하는 거. 그 정도까지는 좀 안내를 좀 해주십사 이제 저희가 시민들한테 그 정도 대책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단계별로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지금 공사하신다는 그 부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유등교가 나오잖아요. 네. 지금 유등교 지난번에 임시 교량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는 지금 소통에는 문제가 없죠? 지금 크게 아마 거기 뭐 그 문제가 있다고 또 이의가 나와서 아마 시에서 그걸 가지고 뭐 품질 검사나 이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 소통에는 문제가 없죠. 그렇습니다. 거기도 유등교도 전면 통제가 됐었죠. 건설 교량을 했죠. 네. 그래서 그런 교통에 심각한 교통 지저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 교량을 하듯이 지금 서대문육교도 전면 통제라면 아마 공사를 저희가 쉽게 빠르게 뭐 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전면 통제가 가장 효율적이겠죠. 단기간 내에 어쨌든 통제를 하고 근데 그 단기간에 아무리 줄여도 절대 공기라는 게 있어서 구조물 설치하려면 그 공기 내에서 저희가 단계별로 함으로써 시민들의 어떤 교통교통을 좀 해소하는 그런 걸 보시면 됩니다. 그 육교 같은 경우 시설물 내부 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 지금 아까 70년대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 상태? 지금 현재 상태는 유지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D등급이면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해서 C등급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더 이상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계속적으로 조치하기에는 일단은 50년이 더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상태가? 70년에 가서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그 안전 차원에서 지금 계룡육교라고 하나요? 그 전에 그쪽 유성 방면으로 가다가 계룡육교라고 하나요? 거기 뭐라고 하나요? 옛날에 소부경찰서짜리. 네, 대륙 네. 거기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에서 계속 대륙교는 그래서 시설이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을 할때 네. 대륙육교 재가설했죠. 무너졌었죠. 네, 그걸 철거하고 재가설한 겁니다. 그래서 2000 아마 5년도에 준공됐나 2년도에 개통했습니다. 그 정도 됐으니까 지금 뭐 20년 됐네요. 다른 그 다른 쪽에 이제 전반적으로 대전시에 공사를 진척하고 계신데 이제 기존의 설계의 교통 체계의 설계를 했던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동안에 이제 지내는 과정에서 약간씩만 보완을 하면 개선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저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는 주기적으로 얼마만큼 그런 검토 대상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그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해 글쎄 이제 교통 체계가 요거만 조금만 보완해주면 신호 체계를 약간 보완해준다거나 우회전을 좌회전을 통제하고 다음 쪽으로 유도를 해서 했을 때는
교통이 좀 잘 원활하게 할 수 있겠거나 그냥 다양한 시스템을 연구를 하다 보면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주기를 어떻게 잡고 계신지. 교통국에서는 그 부서가 전담 부서가 따로 있어서요. 예. 팀이 하나가 예. 그 구조 개선이라든지 약간의 말씀하신 뭐 세탁을 좀 해준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이제 공사와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하기 전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 처리 대책들 수립을 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또 그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원활한 건 아니고 진행하다 보면은 조금 지금 말씀하신 약간의 뭐 포켓 하나만 만들어놔도 훨씬 나은 경우가 있거든요. 신호조기는 저희가 조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반영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혹시 이제 제한성이라든가 했을 때는 어느 부서로 그 문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에서 교통국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뭐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해주면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 서대전 6교를 네. 그 이제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보통 1년에 얼마씩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최근 5년간 얼마나 들어갔죠? 유지 보수 비용이? 그거는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어서 네네. 정확한 수치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네네. 그거는 별도로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말씀하시죠. 편하게 하시죠. 기술계하고 해소가지고 해가지고 운송하고 인간이 무시하는 지금 어떤 기술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구도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내부도 그런 기술 제한은 기존에 설계되어 있던 거에 대해서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가치를 향상시키거나 그런 쪽에 요즘 좀 포커스를 두고 기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공기를 42개월에서 36개월 정도로 단축을 좀 했고요. 이거는 그 회사에서 인력, 장비, 어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시공의 노하우 이런 걸 해서 공사기간을 단축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비대책 구간의 개착 동시 시공이라든지 구조물 격단 타사 쉽게 해서 구조물도 일반적으로 시공할 때는 그냥 단계별로 하지만 전체 연장 중에 격간이라는 게 그냥 20m 간격마다 이렇게 조인트를 주게 되면 그걸 격간 시공을 해서 시공 방법 그거는 그 회사의 어떤 시공의 그 노하우겠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작업조 추가 투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공기를 6개월 단축하겠다고 본인들이 저희한테 제안해서 채택이 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일부분 당초에는 출입구가 여기 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대전 옆쪽에 출입구가 2개 있으니까 서대전 옆쪽에 하나 더 했고 이런 거 가시적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또 뒤로 하나 연결되면 지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화재 대피할 때 대피에 원활하기 위해서 덧수단을 가운데 기둥을 분할시키는 거. 뭐 이런 또 이런 쪽도 당초에 있던 설계감도를 50년 정도에 같이 형성해서 본인들은 100년의 빈도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제안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존에 설계되어 있던 부분은 본인들의 그런 노하우라든지 설계 부분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은 향상시켜서 제안을 해서 전체